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현입니다. 오늘 저는 5월 6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런던 시장과 제가 사는 지역에서 런던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고르는 우편 투표를 우체통에 넣고 출근하였습니다. 제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만체스터 지역에서 두 분의 탈북민 출신 한국인이 구의원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박지연, 조국성 두 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7일부터 해외 휴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둘째, 고양이가 주인으로부터 코비드19를 옮았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국제망신을 미국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 17일부터 해외 휴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전해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해외 휴가가 다시 허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능한 국가 리스트에 30개국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가능한 30개국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우닝 스트리트 사무실은 다음 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원 의원들은 5월 1일까지는 그린 리스트를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 폴 테알스 씨는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카리브 제도의 일부, 스웨이셜 군도의 만해섬 등은 이번 여름에 그린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감염 비율이 낮은 스리랑카, 모로코, 자메이카 등도 고려할 수 있고 유럽 국가 중에는 포르투갈이 감염률이 낮은 국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찰스 씨는 적색 국가는 남아프리카, 멕시코, 캐나다가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10일간의 호텔 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고양이가 주인으로부터 코비드19를 옮았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도해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애완동물도 코비드19에 감염된다는 소문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4개월 된 고양이가 코비드19를 앓고 있는 주인에게서 감염되어 결국 죽었습니다. 고양이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부터 숨 쉬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수의사는 치료를 포기하고 고양이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양이의 폐에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마가렛 호시의 교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코비드19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고양이를 껴안거나 함께 자지 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글라스고 대학의 연구진들은 코비드19에 걸린 6살짜리 여자아이의 고양이가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콧물과 결막염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호시의 교수는 이 두 가지 사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고양이와 같이 자거나 볼을 부비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국제 망신을 미국으로부터 당했다는 소식.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분석 보도해 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4월 20일 뉴스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미국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세 번째 망신을 당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에 관한 것이어서
망신당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미국의 관리들이나 인도주의자들의 조언대로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미국의 소리 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은 다른 선진국의 접근법에 크게 못 미치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의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BOA에 정부가 자국민의 억류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이나 일본과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인 3명의 석방과 혼수 상태에 빠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귀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쳤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처관보는 한국 관리가 북한 관리와 마주 앉아 자국민의 처우와 귀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6명의 석방을 북한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구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그들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7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씨 등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 탈북민 3명 등 적어도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에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요구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적극 관여하면서도 한국인 억류 사건을 거의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 has signaled this issue of Japanese abductees is very important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Japan.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if a signal came from South Korea that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South Korea, the U.S. government, the State Department, other agencies would likely pay very close and keep attention. 멀지 않아 미국의 인도주의자들은 한국의 어로지도선 공무원을 근거리에서 총살하고 화염 방사기로 소각해버린 사건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5천만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요? 새삼 며칠 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증언한 말이 떠오릅니다. 촛불혁명을 일으켜 1948년 8월 15일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서 설립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얼마나 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지탄을 받아야 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